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58강 수업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8, 59, 60강 이렇게 총 3강의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60강을 끝으로 이제 우리 서준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는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강 1인데 총 58, 59, 60강 수업 기간 동안 우리는 마지막으로 외사 경찰 활동에 그동안 나왔던 제반 기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비가 또 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람도 정말 강하게 밖에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 공부 장소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행여나 밖에 나갔다간 여러분 날아가십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06페이지 문제는 869번부터 외사 경찰활동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사 경찰 활동은 이제 우리가 경찰학 시험 개편을 통하여 분야별 경찰 활동에서 6문제 내외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외사 경찰 활동에서는 한 문제 내외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외사 경찰 활동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출입국 관리법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범죄인 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형사사법 공조법.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출제 순위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가 소파라고 이야기하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해당하는 인터폴. 자,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솔직히 이 네 가지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외사 경찰 활동과 관련했을 때 여러분들은 출입국 관리법,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주한미군 지휘협정,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외사경찰활동 한 문제가 나오면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69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외사경찰활동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외사경찰활동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외사경찰 관리규칙, 여러분 이 규칙의 조문 내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범위가 방대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외사요원이라고 있는데요. 외사요원이 뭐겠습니까? 외사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사기획 하는 경찰 공무원이 있겠죠. 외사 정보 수집, 외사 수사, 그리고 해외 취재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국제형사 경찰기구와의 국제협력 업무, 여러분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 공무원을 당연히 경찰 공무원, 외사 경찰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문제로 5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 외사 경찰 관리 규칙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에 대하여 긴급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긴급 출국 금지를 하면 여러분들 언론 뉴스 등을 통해서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 금지를 하면 6시간 이내에 자, 출국과 관련된 총괄 업무 담당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를 했으니 승인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승인은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긴급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승인 요청,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못 받으면 긴급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주한미군 지휘협정입니다. 이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적용 대상자를 물어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자, 그리고 군속, 여러분 군속은 다른 의미로 군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의 가족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구성원, 군속, 그리고 그 가족 적용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초청계약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초청계약자도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찰관이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사 업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수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업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관련 범죄 업무 수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진행되는 수사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86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에 해당하는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과 초청 계약자가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07페이지에 참고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인적 적용 범위, 여러분들 이 내용 꼭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8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라운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다자간 협상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린 라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이죠, 녹색. 즉 환경 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 그래서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 관련 입법, 환경과 관련된 통상 관련 입법을 통해서 생태적 덤핑, 즉 환경을 함부로 해치는 여러 가지 산업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테크놀로지 라운드라고 해서 기술 라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 라운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기술이라는 건 주로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술은 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주체가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 즉 지적재산권을 개발도상국들이 소위 말해서 베끼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발도상국들의 연대 움직임 틀렸습니다. 선진국의 연대 움직임입니다. 어떤 연대? 자국의 기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 그래서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과 충돌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도상국의 연대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컴페티션 라운드라고 해서 경쟁 라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각 나라의 국내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다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무역장애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러한 무역장애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방정책 그리고 내국인에 대한 정책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균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역장애를 극복하자. 이것이 우리가 경쟁 라운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블루 라운드라고 해서 노동 라운드가 있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열악한 노동 조건, 열악한 노동 환경, 일반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덤핑, 완전 깎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87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71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871번에 보면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 여러 인종들의 집합체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뭐죠, 여러분?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즉, 이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로 급진적 다문화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소위 말하는 약간 사회주의적 특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합주의적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번을 보시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자, 여러분 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자, 소수인종 집단의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수인종, 그리고 조금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 집단, 이러한 것들은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주류 문화 있죠. 주류 문화. 거기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그렇죠. 기회의 평등, 기회의 공정, 그 기회가 공정,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해서, 맞죠 여러분? 성장해라. 이런 걸 말하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이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적 형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라 무엇을 주장하냐면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기회의 공정도 중요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주류 문화 속에 소수인종 그리고 외부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교육, 의료, 그리고 복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여러분 급진적 다문화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인종의 문화를 완전히 인정해요. 그래서 차이에 대한 권리, 우리 소수인종 집단 문화가 너희 주류 문화와는 다르지만 너희 주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라. 차이에 대한 권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이 자기의 문화를 존중받으니까 자기 결정의 원칙을 내세워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과 백인과 원주민,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71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끔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87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872번 문제는요. 문제와 보기의 내용은 길어요. 그런데 너무 쉽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가를 보시면 소수 집단이 자결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을 내세운다.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이런 뭡니까? 급진적
다문화주의죠.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한다. 자, 그리고 주류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 습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들 바로 나오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죠.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한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원조가 필요하다. 여러분 뭐죠?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73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급진적 다문화주의. 이제 여러분들 금방 파악하실 거예요. 자, 차이에 대한 권리. 맞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동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문화적 다양성의 허용. 자, 주류 사회의 문화에 따라라. 맞죠, 여러분? 자, 다음 3번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급진적의 절충 형태죠. 그리고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죠. 그래서 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에는 다원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자기 결정의 원칙 뭡니까, 여러분? 급진적 다문화주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7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874번부터는 제가 외사경찰활동과 관련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순서는 낮지만 그럼에도 출제 가능성이 꽤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한미군 지휘 협정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74번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여러분 이 주한미군 지휘협정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실 거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구성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소멸하면 주한미군 지휘협정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종료되면 1년 경과 후에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한미군 지휘협정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갔냐? 미군 시설과 구역의 내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군의
시설, 그리고 내부 구역은 그 관할권이 미군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협정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일단 1차적으로 대한민국에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미군이 숙고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관계없이 미군 당국은 그 자를 체포 인도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대상자이든 주한미군 지휘협정 대상자가 아니든 미군 시설과 내부 구역에 있으면 일단 1차적 관할은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당국은 1차적으로 무조건 요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2번 지문을 보시면 미군이 공무 집행 중이네요. 자, 이 공무 집행 중에 자기 적극적으로 한 거, 부자기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거, 이러한 공무 집행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권을 미군의 공무 집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 공무 집행 중의 범위는 직접적 공무 집행, 그리고 공무 집행에 따른 간접적 내용들, 이러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적용 대상이죠. 인적 적용 대상.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군무원이죠.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친척. 자, 그리고 여러분들 초청 계약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계비의 2분의 1 이상, 이것을 여러분들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에 해당하는 군속, 이 사람들의 급여에 의존하는 자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주한미군이 공무 중 사건으로 피해를 입혔네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자, 공무 집행 중 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자, 첫 번째, 이때 미군의 책임이 밝혀진다면 여러분들 미국이 75%,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25%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면 각각 50% 균등 부담합니다.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874번 정답은 1번이죠. 대한민국 당국은 무조건적으로 일단 요청부터 하여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875번 보겠습니다. 역시 주한미군 지휘협정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주한미군 지휘협정은요, 국회의 비준을 당연히 거친 조약이에요. 따라서 조약의 효과, 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주한미군 지휘협정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효력 유효 기간까지 유효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 일방 당사국의 통보가 있으면 1년 경과 시에 그 유효기간 효력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주한미군 지휘협정은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가 아니라 공무상의 사유로 잠깐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런 미군에게도 적용을 당연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가 여러분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 자라면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본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미군 당국은 시설 및 구역 내부 여러분 관할권이 있죠. 여기에서 범죄를 행한 자, 이 모든 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 가지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려면 미군에 일단 요청부터 하여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87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8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살펴봤어요. 크게 기출문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지휘협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 어떤 파트냐면 국제경찰 협력입니다. 국제경찰 협력. 자, 이 국제경찰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라고 불리는 소위 인터폴, 이것을 공부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폴, 그리고 아세안폴,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터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인터폴의 역사, 특징, 기구, 여러분 이러한 것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각종 수배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76번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폴입니다. 인터폴의 설립을 물어보죠. 역사적 변천 과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인터폴은요, 제일 먼저 모나코라는 지역에서, 모나코에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협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 비엔나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비엔나를 거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연도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1914년 모나코, 이때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됐어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뭐 다양한 내용의 협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1923년에 여러분 헤이그, 틀렸죠 여러분? 제가 비엔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엔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세지죠.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차로 1923년 비엔나에서 경찰 기관장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형사경찰위원회라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또 시간이 흘러서 1956년 역시 비엔나, 세 번째죠. 비엔나에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고, 이때 국제형사경찰위원회라는 명칭을 인터폴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는 이 인터폴 본부가 프랑스의 리옹에 있습니다. 그래서 O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헤이그는 국제형사경찰기구랑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인터폴의 역사 어렵지 않습니다. 모나코, 비엔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77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국제숲에서 여러분 중요하죠? 국제숲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옳은 것. 여러분 이 국제숲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암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기할 때 다 암기하려지 마시고 항상 중요 용어와 매칭시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적색입니다. 적색숲에서 여러분들 적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와 매칭을 시키면 되냐면 바로 체포라는 단어와 연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체포해라, 그리고 범죄인 인도해라,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언급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윤지호 사건 아시죠? 맞죠 여러분? 이 분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적색숲에서 발령됐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크로닷 아시죠? 그 가족 사기 사건.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도 적색 국제체포숲에서 발행되었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적색 이꼬르 체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청색이 나와요. 청색. 여러분 이 청색이 나오면 바로 정보조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보조회.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그리고 범죄 예방. 여러분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향을 파악한다. 동향을 파악한다. 여러분 이건 청색이 아니라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황색이 나오는데요. 황색은 간단해요. 여러분 황색은 이꼬르
가출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원불상 사망자, 가명을 사용한 사망자, 이런 사람들 신원 밝히는 거 사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흑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자주색이 나옵니다. 자주색. 여러분 자주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핵심 단어는 범죄 수법입니다. 그것도 범죄 수법도 신종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국가 간에서 공유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폭발물 등과 관련된 위험물 경고는 여러분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색.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흑색이 나오죠. 흑색. 여러분 흑색은 사망자라는 단어와 연계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가출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황색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기역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제수업에서는요, 색깔, 적색이냐, 황색이냐, 흑색이냐. 자, 그러면 적색이 나오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단어와 매칭시켜라? 체포.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청색이 나오면 정보조회.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녹색이 나오면 상습 국제 범죄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매칭시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든 문장을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암기할 수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의미가 나오면 내용 중에서 핵심 용어를 매칭시키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878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폴입니다. 설명 중 적절한 거. 자, 1번 볼까요? 1914년 모나코. 자, 이때 여러분 1차 회의가 개최되었죠.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1923년 제네바. 여러분 제네바 안 나왔죠? X입니다. 어디? 비엔나. 자, 3번을 보시면 1956년 비엔나. 이때 여러분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인터폴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변경되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때 사무총국을 리용에 두었다. 리용에 두는 건 현재에 두고 있죠. X죠. 자, 다음 여러분 국가중앙사무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인터폴 사무총국이 각 국가의 중앙사무국과 소통하겠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국가중앙사무국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수행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청 외사국이겠죠. 맞죠, 여러분? 이 외사국에 여러분들 인터폴 국제 공조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인터폴계에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외사국, 인터폴 국제공조과가 아니라 국제협력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국제협력과는 해외 주재, 국제협력 이러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적절한 것이니까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죠. 자, 다음 87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제수배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1번 적색입니다. 적색 이꼬르 체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포수배서 맞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녹색이 나옵니다. 여러분 녹색이 나오면 상습입니다. 상습 국제 범죄. 자,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출인에 나왔죠? 이건 황색과 관련된 설명이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흑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흑색은 사망자입니다. 어떤 사망자? 신원 불상 또는 가명 사용.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흑색 수배자 사망자, 그래서 맞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오렌지가 나왔습니다. 오렌지는 위험물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수배서 한 번만 제대로 암기하시면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80번 보겠습니다. 역시 880번 문제도 인터폴을 물어봅니다. 자,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봐야죠. 자, 인터폴의 협력 원칙. 각 나라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 당연하죠. 자, 일반법을 집행한다. 당연합니다. 자, 각 국가 간의 협력 원칙이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각 국가 간의 분담금, 돈을 적게 내더라도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업무 방법의 유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1923년 비엔나 두 번째 절차였죠. 이때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해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 이것이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를 창설하였다. 2차에서 창설된 거 맞죠? 자, 그래서 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상호 협력 국제기구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제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만약에 인터폴이 상호협력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면 인터폴 증명서를 가지고 여러 국가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국가도 아닌데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여러분 이거 주권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폴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협력기관입니다. 협력기관으로서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변사자, 죽은 사람이죠. 사망자, 흑색 맞습니다. 작물을 위한 작물수배. 여러분 작물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작물수배서는 색깔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청색. 여러분 청색이 나오면 뭐였죠?
정보조회였죠. 그래서 범죄인 관련 소재 확인, 정보조.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8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8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81번 국제수배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쉽게 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흑색이네요. 여러분 흑색은 뭡니까? 사망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출인 수배서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틀렸죠? 정답 바로 나왔죠? 1번입니다. 자, 그냥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옳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882번 보겠습니다. 역시 국제수배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청색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청색은 뭐죠? 정보조회죠. 정보조회. 즉 범죄인 소재. 소재 확인.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녹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녹색 이꼬르 상습 국제범죄죠. 내용을 보면 상습 국제범죄자. 맞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황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황색은 가출인. 맞죠? 가출인의 소재 확인. 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명 사용 사망자. 여러분 이건 뭐죠? 흑색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자주색이 나왔습니다. 자주색은 범죄 수법이죠. 그래서 범죄 수법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82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읽고 O 하면 안 됩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의, 특징, 기구, 역사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고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 종류, 색깔과 그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풀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883번부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그 다음 범죄인 인도법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건 역시 국가 간의 국제협력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83번 봅시다. 범죄인 인도법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범죄인을 인도한다.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A 국가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B 국가로 도망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국가가 B 국가에게 너희 나라에 있는 그 범죄자를 우리나라에 인도해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의, 절차.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인도를 거절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 임의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시험은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여러분, 범죄인 인도하려면 먼저 어떠한 이유로 범죄인을 인도해야 되는지 심사를 해야죠. 심사를 해서 인도할까, 인도하지 말까 결정하겠죠. 자, 그리고 그 청구.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관할은요, 경찰청 외사국의 관할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 고등법원과 서울 고등검찰청의 관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범죄인 인도의 요건이에요. 범죄인 인도의 요건. 최소 요건입니다. 뭐냐면요, 범죄인 인도를 하려면 그 인도를 하려고 하는 범죄가, 즉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 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벌금, 이거는 여러분 범죄인 인도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범죄인을 인도하려면 1차적으로 어디에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이거는 범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넘기냐면 법무부 장관에게 이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외교부 장관이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받으면 누구에게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송부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관련된 내용을 송부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범죄인 인도 관련 사건을 담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먼저 검찰총장 거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공수처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88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관할은 여러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범죄인 인도. 자, 다음 여러분 884번 보겠습니다. 자, 884번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될 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요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 공조 거절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인 인도법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청국이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가 있겠죠. 요청국이 우리나라에 뭔가를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나? 뭘 요청했냐? 증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요청국에 증거 자료를 넘길 때 자,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이 증거 자료는 너희가 요청한 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것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는 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보시면 공조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밖에 없다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제형사사법과 관련된 공조를 연기하는 사유가 있어요. 공조의 연기 사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 공조를 요청받았는데 그 요청받은 내용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야. 자,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이야.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조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 사유는 1번 수사 계속 플러스 재판 계속의 사유이고 2번 반드시 연기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연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조의 연기 사유는 한마디로 이것도 역시 임의적 연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형사사법 공조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할 수 있다. 임의적 공조 거절, 임의적 공조 연기.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증거물 등이 요청국의 요청에 의하여 증거 자료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혹은 공조하려고 하는데 증거물이 법원에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인도 허가 결정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여러분 법원에 있으면 증거물 공조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X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85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 자,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임의적 공조 연기 사유가 있었죠. 연기 사유, 연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였죠? 수사의 계속 플러스 재판의 계속. 자, 다음 여러분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공조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러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재판의 계속 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뭐죠? 수사의 계속, 재판의 계속. 이건 여러분들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가 아니고 연기 사유죠. 맞죠? 여러분 제가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1번입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85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와 임의적 공조 연기 사유를 비교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임의적 공조 연기 사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사의 계속, 재판의 계속. 나머지 내용은 모두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88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58강 수업은 해당 885번 문제까지 풀어보는 곳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인 59강 수업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풀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 59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